예, 안녕하세요.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우정부시 재정 문제를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시장님과 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시장님의 앞선 시정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일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토론을 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화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저희가 논의하는 데 서로가 오해가 없어야 돼서 기초적인 사실들은 팩트 체크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생산적인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뒤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의정부시의 재정 자주도는 31위입니다. 이 통계가 맞죠? 예, 맞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결산 기준 순세계 잉여금은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2022년 606억, 2023년 899억, 2024년 1293억 원으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2번 틀어주세요. 예, 보이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이겠죠? 예, 꺼주시고요. 예, 순세계잉여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료 제출 시청에서 한 거가 맞는 것이죠? 예, 예, 맞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의정부시의 재정 자주도는 3년 연속 꼴등이고 해마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돈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그리고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PPT를 조금 활용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PPT 3번 들어주시죠. 의정부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채무 비율은 전국의 평균 절반 수준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시 채무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이나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황당한 통계가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전국 평균 기준 이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시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채무 비율이 7.57% 맞습니다. 근데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기초지자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초지자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겠죠. PPT 4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은 시가 중화장하고 있는 전국 평균 채무 비율 7.57은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초등학생 용돈이 적은지 낮은지 비교를 하려면 초등학생 평균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이 바로 의도된 왜곡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초등학생 용돈 평균을 하는데 대학생 용돈과 비교하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시가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채무 비율은 아까 보신 것처럼 1.21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채무 비율은 3.41%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지자체의 평균보다 2.8배나 채무 비율이 높은 것이 의정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팩트인 거 자체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PPT 다시 들어주시죠. 자, 우리 그러면 처음에 그 크게 논지 한번 다시 들어주시죠. 남겨보시죠. 그 앞에 보시죠. 아니, 제가 이거를 그 앞에 여쭤봤습니다. 거 보시죠. 앞에 거. 아니, 조금 아까 저 답변은 보시죠. 우리 저 부시장이 아마 기자회견 발언인 것 같은데 그거 보시죠. 자 보시죠. 부시장 거. 아니 시장님, 아니 좀 보시죠. 저도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앞에 넘겨주시기 자. 바랍니다.
아, 이렇게 기초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앞에 거. 예. 자, 전국 평균이라고 했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의도된 왜곡이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은 7.57이 맞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PPT 내려주세요.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의정부시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지자체의 전국 평균과 의정부시 채무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것이 바로 의도된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채무 비율에 따지면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2.8배 채무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도 준비를 한 겁니다. 의정부시는 결과적으로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서 의정부시 채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앞으로 들 돈이 수천억 원이다, 이렇게 의정부시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1293억 원이나 손세경임을 남는데 464억 원이나 빚을 내고 이자로 아깝게 12억 원이나 주냐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반박으로 특별회계 잉여금이 806억 원이고 이 돈을 쓸 때가 정해져 있어서 못 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아마도 그것을 특별회계를 더 갖다 쓸 여유가 없다라고는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예, PPT 5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PPT 5번 들어주시면 부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히 1249억 원이 소요되는 밀락 2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2026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2103억 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 사업도 착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소각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에만 시재원으로 63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것 또한 명확한 예산 추계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밀락 공공하수처리세 1249억, 소각장에 2103억 든다고 했죠. 그 액수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 이 시정 질의가 끝나고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전기 사업 같은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몇 번이고 확인을 해보니까 명확한 예산 추계가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하는 이유는 몇 년 새 얼만큼 들어가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 잉여금 쓰자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밀락 2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도대체 뭐를 근거로 1249억 원이니까 들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소각장 건설 사업은 들어 있을까요? 다행히도 소각장 건설 사업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103억 원,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1164억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없는 돈 갑자기 3천억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개는 아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없어서 그냥 숫자 4개를 던진 거에 불과하고 또 한 개는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장이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시는 기자회견과 등등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를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을 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일단 유감스럽고요. 왜 순세경영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서 온갖 복지사업, 민생사업 다 자르냐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못 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PPT 8번 들어주시죠.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막 써버릴 수 없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이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왜 저렇게 억울하게 주장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를 하자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지금 주장하는 모든 것은 2020년 지방기금법이 개정되기 전의 논리를 다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는 반차를 살 또는 반찬만 사고 쌀 살 또는 쌀만 사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개정 이전의 회계법이었다면은 이 개정안 취지 자체는 일시적으로 반찬 살 돈이 없다면 추후에 먼 미래에 쓸 쌀 살 돈을 미리 땡겨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기금법 16조의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자료 국회 회의록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정의 칸막이를 해체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회계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 특별회계 잉여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안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의 개정의 취지였고 순세계 잉여금을 쌓아놓고 의정부시처럼 안 쓰는 지자체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것은 국회 회의록과 행안부 설명자료에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막 쓰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다년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짜서 향후 6년간의 사업이라면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얼마가 들어갈지 계획을 하고 그 3년차 이후에 들어갈 것은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 통합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방기금법 16조의 개정 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들은 편성을 안 하고 그렇지 않은 돈들은 지금 다 묶어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는 정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회계에서 재정으로 운용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통합개정을 통해 예수예탁하는 것은 내부 거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 재정을 돌려서 전략적으로 하려면 밀락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소각장 건설 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단 짰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짜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내년에 당장 얼마 들어갈지,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아예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만 저금통에 계속 저금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시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논리는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 이전의 논리로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지방기금법 16조가 개정되었고 개정 취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죠. 그 정도를 모르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돈 시장님 그러면 783억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알고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뒤에서 그것은 다시 증명을 그리고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하지 해드리겠습니다.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빌려왔는데 계속 한편으로는 계속 갚아가야 되고 결국은 시장이 그 논의는 뒤에 좀 있으니까요. 그때 하겠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저렇게 대처하는 태도는 사실 유감이긴 합니다, 시장님. 이것이 좀 거대한 좀 팩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시장님 정말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고 이것을 안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감리 감독에 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라든지 책임자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 재정은 총 3가지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홈페이지에 법률로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밀락 하수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 번 확인을 하면서 저희 지원관님 통해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9월 3일 날 준 자료에는 밀락 하수 처리 시설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명확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하려면 위원회를 거치고 절차가 있습니다. 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틀 뒤에 시정 질문이 있다고 해서 이 지방 중기재정계획에 갑자기 공문서를 위조해서 밀락 하수 처리 시설을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러한 사실 지금부터 아셨으니까 저는 누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 것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시장님이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범죄는 불법 예비비 634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3조에는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예비비 편성 의무가 없고 편성하더라도 1%를 넘지 못하도록 우리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1%가 넘게 편성한 금액,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4가지의 큰 항목을 해서 597억 원이 불법 금액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 조청을 예청하니까요. PPT 13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은 좀 왼쪽으로 해주세요. 겹치네요. 634억이 불법 예산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우리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이번에 의결을 6월 달에 하신 거 아시죠? 이번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 제기가 거기 들어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6월에 그것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 불법 금액을 PPT 내려주시고요. 이 불법 금액을 양성화하려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든지 본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6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바로 잡았어야 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12월에 있는 3차 추경 본회의 때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시장님은 시점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마치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 편성 기준이 불법이다 양성화해라라고 그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문건에 써 있습니다. 그걸 6월 30일 날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추경이라든지 다음 추경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바로잡지 않아서 지금 9월이 돼버린 겁니다. 시장님, 불법 예산 634억 원인 거 위법한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설명은 충분히 아까 들었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도와 그리고 규정의 불일치, 그래서 법률을 준칙 행위로 보고 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저 의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취조받아야 될 자리입니까? PPT 이런 12번 복잡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시장이 그래 불법으로 인정하지 이렇게 않더라도 우리 법은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PPT 내려주세요. 시장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회는 그것을 지적을 했고 행정안전부도 지적을 했고 유권해석하는 법제처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빼고 모두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고 나머지가 모두 틀렸다. 그 라는 유권해석한 그러한 거 다시 정치의 보시죠. 행위에 그 대해서는 용어를 그렇게 제가 제 발언이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맞고 모든 사람은 내 주변의 모든 기관이 틀렸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든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런 기초적인 법리조차 인정을 하지 않는 시장에게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는 어찌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정 지원이 만약 힘들다고 한다면 시장은 저렇게 기초적인 법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 모순된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 때도 다뤘지만 마치 제가 의정부 시에 피해를 가게끔 보통교부세를 삭감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했습니다. 시장이 새빨간 거짓말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 때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 자체도 이제 문제인데 두 번째는 거기 뒤에 써 있는 말이 더 웃깁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시장이 말한 것처럼 불법이 아니라면 페널티 받을 것을 왜 걱정합니까?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그 법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 북부에서 저 법률 위반을 한 것은 의정부시와 파주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불법을 한 겁니까? 시장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든 일반 시민들은 불편해도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시민의 대의자이자 대표자이자 선출직 공직자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관념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인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법리조차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것,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로 들자면은 도둑이 범죄 저지르고 법이 잘못됐다 핑계대는 꼴입니다. 도둑이 경찰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끄집어내느냐라고 적반하장하는 꼴입니다. 불법 잘못 집어낸 거, 그거 당연히 불법한 사람이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장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질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예산 없다고 복지비 삭감하고 공공사업들 중단하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다행히도 몇 개는 살렸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여성 생리대 사업 이런 거 조금 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무슨 행위를 하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까? 예산으로 시의원들 길들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 길들이게 하는 겁니까? 애초에 재정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전략적으로 얼마 쓰고 또 얼마는 또 통합개정 통해서 당장 급한 거 쓰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까 저러한 발언과 저러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시비 매칭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도시에 산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우리만 못 받는 의정부 시민의 복지 혜택도 정말 많습니다. PPT 14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산다는 이유로 의정부만 못 받은 예산이 약 48개의 예산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체육인 기회소득, 학교반 청소년 자립수당 등등 방금 보신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 시장의 재정 무능과 기본적인 법 질서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돈 없다는 이유로 잘 해왔던 사업 86개 사업도 사라졌습니다. PPT 15번 들어주시죠. 영상미디어센터 폐쇄, 노인 문화탐방 사업, 연극제 도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등 내려주시고요. 이런 86개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이 무능한 재정 운용 능력, 법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장님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웃고 계실 시간입니까? 예, 너무 웃겨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방적인 논리 구성을 해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웃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민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PPT를 통해서 모두 공개된 자료, 시청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이릅니다. 시장님, 그런 식으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생리대 지원 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그것 때문에 의정부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PT 16번 들어주시죠. 돈 없다는 이유로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회룡IC, 밀락 고산지구 연결도로 같이 이렇게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내려주시고요. 투자 사업 약 19개도 중단되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정 분야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잘 살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 하겠다, 이 한마디를 시장님께 원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이 다 말씀 끝났습니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아니 저한테 좀 이렇게 답변할 시간을 좀 시간을 주시죠. 먼저 다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말씀하시죠. 드릴게요. 네네. 시간이 제한돼서 먼저 말씀하세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러한 태도에서 어떤 시장의 태도 변화를 제가 기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무능하니까 의정부시에 돈이 이렇게 남는데도 의정부 시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최근에 정책협의회 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쿠폰 때문에 시재정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망언을 합니다. 무능한 시장의 눈에는,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시장의 눈에는 지방기금법 16조가 개정돼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제대로 된 지혜가 보이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시장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첫째, 저는 솔직한 시장을 원합니다. 시가 이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정 자주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꼴등인 31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것을 한 단계라도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불법인데도 문제 제기한 시의원이 문제라고 적반하장하고 시민들의 고통 앞에 비웃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장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고 흐트러뜨릴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고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다, 같이 잘 살펴보자라는 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모두와 시의회가 왜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변명만 하고 계속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저 모습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는 저러한 시장의 리더십 하에서는 꼴등 시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법을 지키는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서 조작이 범죄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다,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의회의 어떤 통보라든지 위원회의 절차 없이 중기재정계획에 특정 사업을 넣었다 뺐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일,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 행위는 도대체 어떤 그런 사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 법은 왜 필요하고 의회는 시민들이 왜 구성해 주셨겠습니까? 법과 의회,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시의 미래는 어쩌면 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정정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가 유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분야의 박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시청 이외의 외부 전문가들, 시민들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또는 몰랐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꼴등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절박한 우리 도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과 재정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률이 또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따라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사실 재정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시장님이 공무원들 월급 줄 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그 기자회견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걸까? 어쩌다가 우리 의정부시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많은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내게 됐습니다. 잘 연구하고 협의하면 예산 회복하고 중단됐던 사업들 복구할 수 있겠구나, 그 전략을 우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통령 주재 재정 토론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잉여금을 써야 됩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을 써서 통합재정에 넣어두고 급한 사업에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짜서 그 이후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는 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이자 비용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통합개정을 통해서 예수예탁은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공부하니까 알았습니다. 시장님,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되고 의외 이런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재정에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함께
해결해서 대안책을 모색한다면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현행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들과 논의해서 의논하고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의정부시를 반드시 잘 살게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약 지난한 이 오래된 이 기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조금 힘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짜 뉴스와 음해와 등등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전문가들, 시민들, 사회단체들까지 함께해서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데 함께해 주신 집단지성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시장의 이런 무언의 압력 또는 유언의 압력 속에서도 시 공무원분들은 그 자리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분들은 그저 지금 하던 대로 사실 그대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공문서 위조 같은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의정부시 재정이 꼴등인 걸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처럼 좀 더 크고 다양한 모습으로서 역할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도대체 우리 의정부시가 어떻게 하다가 재정 꼴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문제여서 향후에 있을 약 1년도 안 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그것을 정상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인 논의는 법리에 대한 존중, 법률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거짓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토론이 성립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진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동군 시장님, 정진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우리 1분 1답십이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자 정진호 의원의 질의의 요지는 결국 그것입니다. 특별하게 있는 돈 끌어다 써서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3대 범죄 이렇게 운운합니다. 우선 중기재정회의를 공문서 우리 공직자 위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이고요. 이거는 우리 자체 소위만 거치면 되는 것이 의회 승인도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을 공문서 위조한 범죄자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 정말 제가 아까 답변 안 드린 건 그런 상황 속에서 답변하면 서로 입시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특별회계에 634억 원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요. 일반 회계는 하나도 남은 것이 일반 회계는 순세계획여금이 지금 0.2% 정도 있었습니다. 1%보다 훨씬 더 적죠. 나머지는 특별회계의 돈인데요. 특별회계의 돈 그렇게 갖다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정말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5, 6년 후에 이렇게 써도 좋은 돈 이런 거 있으면 특별한
재정안전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제발 돈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왜 그 돈 갖다가 저기 청년기본소득 주고 여성 생리대 주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가능하면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법 규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계속 노력하게 되는데 이거를 범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정말 지나쳐도 너무 많이 지나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가 한 얘기는 아마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였을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8월 14일자 이렇게 돼 있네요. 돈이 남아들면 교부서 줄여라고는 제목에 정진호 민주당 시의원은 교부세 산식과 순세계 잉여금 어느 정도 연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통교부세를 더 달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보통교부세 산식과 연동해서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면 이렇게 쌓아놓고 쓰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으로 잘 해결해 가려고 하고자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논리를 가지고 마치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걸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전문가를 누구를 추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문가를 추천해서 제3자가 한번 검증하도록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의회 의견이 중요하지 의원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기보다는 의회 의견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3자가 이 문제를 검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